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밤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특사 파견하겠다라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하죠. 최근 들어서 대북특사가 중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분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오랜만입니다, 우리 김총수님. 예. 지금 이 시점에 대북특사 파견을 언급한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지요. 예. 평창을 북미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김정은 위원장을 일단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 집권 7년 차인데 외부에서 김정은을 제대로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인물인지 성격은 어떤지 정말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들어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대북 특사가 필요하다고. 누가 작업합니까? 뭐 제가 어제 그런 글도 하나 썼습니다만, 네. 서훈 원장이 적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은 낯을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만난 사람이냐 안 만난 사람이냐.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만난 사람이 없지만 자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아마 6번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서훈 원장이고, 또 하나 조건은 남쪽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물이어야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보면은 서 원장이 제일 적임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훈 원장과 함께 가면 좋을 사람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글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하게 판단하시겠죠.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일단 서훈 원장이 가는 게 가장 적절하고, 뭐 임종석 실장이나 뭐 통일부 장관이나 또 그 외에 여러 사람 민간인들 중에서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다 자격이 있지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한 제 두 가지 조건이 맞다면 거기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한미 군사훈련 연기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한반도 정세가 바뀐 것은 평창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 미국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간 접촉이 그게 뭐 미국이 시킨 거거나 미국의 허가를 받고 한 건 아니죠. 주도적으로 접촉하니까 이런 정세 변화가 왔는데, 한미 군사 훈련도 평화의 도구이지 그것이 뭐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군사 훈련이 목표는 아니죠.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간 규모 축소 정도는 가능할 것이고, 또 그러나 8월 달에 또 훈련이 있으니까 또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3월 18일 패럴림픽이 끝나기 전에 특사가 가서 뭔가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북미 관계가 탐색적 대화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동력을 가지고 훈련 문제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북 특사고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미국을 또 방문하는 거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요 앞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질 특징상 남북 대화 혹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 기회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인정, 자기 과시, 여기 큰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하죠. 예. 그걸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런 남북 관계의 해빙이 대북 제재 압력의 공이다. 당신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위험하다는 책이죠. 혹시 보셨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압니다. 네. 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대통령 겸 최고사령관이 네. 그 존재가 모든 미국인과 세계에 매우 위험하다.
뭐 이제 이런 미국 뭐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렇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죠. 예. 저희분들이 이제 공직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그리고 전 세계 위험 경고를 한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어쨌든 아마 김영철 부장 사실상 두 번째 특사인 셈인데 아마 그 점을 강조했을 겁니다. 위험하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정말 김정은 위원장 마음속에 있는 공포와 고통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전쟁을 할지 모른다 하는 공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고통이 큰 것인데 이 공포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해법을 아마 소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군사 한미연합훈련이 그다음 그 갈등의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패럴림픽을 통해서 이 문제도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대북 특사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올림픽 끝난 지 지금 이제 닷새 일주일이 돼가고 패럴림픽이 지금 뭐 한 열흘 남짓 남았잖아요. 18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 보름 남았군요. 이 사이에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충분히 신중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뭐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가 됐으니까 뭐 곧바로 평양에 특사가 가야죠. 특사가 가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조건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그 통일부 장관 하던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을 상대해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대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도 어려웠어요.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자면 지금 현 정부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이 훨씬 상황이 나쁘죠. 그러지만 그때 상대했던 네오콘보다는 트럼프 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죠. 계산만 맞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아까 앞에 말씀하시던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잖아요. 그 미국을 어떻게든지 끌어당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을 줘야 하는데 북으로부터 지금 특사가 가서 최소한 받아내야 할 말이 이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그것은 10년 전에 제가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이끌어낸 말입니다만 그 말이라도 나오면 저는 북미 대화 테이블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훈이다. 비핵화가. 그 정도 말이라도 끌어내면 이제 진전이 될 수 있다. 사실 미국도 명분이 필요한 거니까요. 트럼프도. 예, 그 말은 또요. 2년 전이죠. 김정은 집권 5년차, 김정은 위원장 5년차에 조선반도 비핵화의 5대 조건이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부 성명으로.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그 비핵화의 의지는 그 유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말은 김정은 시대 와서도 썼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나온 이야기고, 최근 저희 방송에서도 한두 번 거론이 됐었는데, 정의당과 교섭단체 구성하자는, 발상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계신 분이 의원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이 촛불 시민이 원했던 개혁, 제도 개혁, 제대로 착수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는 1대2 구도거든요. 보수 야당이 둘이고 여당이 하나인데 어쨌든 적폐 세력 적폐 청산과 함께 이 개혁을 위해서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는 필요하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당으로서도 이게 실사구시적으로 실용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거죠.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지는 며칠 지났는데, 몇몇 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 이 정도만 보도됐지. 아닙니다.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예. 이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와 정병환 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반응 정도는 나왔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렇다는, 입장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만나고 있긴 한 거군요. 곧, 국회에서 늘 보니까요. 이제 곧 그렇죠. 공론화, 공식화해서 얘기할 겁니다. 예. 그래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전 정의당에도 필요하고 우리 당에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교섭단체 지위를 가져야만 국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문 밖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데 그 비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정의당이고 또 지금 최근에 민주평화당에 처진 거죠. 이렇게 되면 뭐랄까요, 범진보 블록하고 결국 범보수 블록,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결속이나 연대를 가속화시키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또 민주평화당도 무조건 정부 여당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점을 갖고 만들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축소 정도는 가능할 것이고, 또, 그러나 8월 달에 또 훈련이 있으니까, 또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3월 18일 패럴림픽이 끝나기 전에, 특사가 가서 뭔가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북미 관계가 탐색적 대화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동력을 가지고, 훈련 문제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북 특사고 강경화 외무장관이 미국을 또 방문하는 거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요 앞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질 특징상, 남북 대화 혹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 집권 7년 차인데 외부에서 김정은을 제대로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인물인지 성격은 어떤지 정말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들어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대북 특사가 필요하다고. 누가 작업합니까? 제가 어제 글도 하나 썼습니다만, 네. 서훈 원장이 적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은 낯을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만난 사람이냐 안 만난 사람이냐.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만난 사람이 없지만 자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아마 6번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서훈 원장이고, 또 하나 조건은 남쪽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물이어야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보면은 서 원장이 제일 적임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훈 원장과 함께 가면 좋을 사람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하게 판단하시겠죠.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일단 서훈 원장이 가는 게 가장 적절하고, 임종석 실장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또 그 외에 여러 사람 민간인들 중에서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다 자격이 있지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한 제 두 가지 조건이 맞다면 거기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한미 군사훈련 연기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한반도 정세가 바뀐 것은 평창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 미국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간 접촉이 그게 미국이 시킨 거거나 미국의 허가를 받고 한 건 아니죠. 주도적으로 접촉하니까 이런 정세 변화가 왔는데, 한미 군사 훈련도 평화의 도구이지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군사 훈련이 목표는 아니죠.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간 규모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밤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특사 파견하겠다라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하죠. 최근 들어서 대북 특사가 중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분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오랜만입니다. 우리 김총수님. 예. 지금 이 시점에 대북 특사 파견을 언급한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지요. 예. 평창을 북미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김정은 위원장을 일단 만나야